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상이 국어쌤입니다. 박목월의 학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박목월 시인의 자전적인 경험을 담은 시예요. 자, 박목월의 실제 동생, 남동생 아우가 죽었습니다. 아우의 죽음이라는 경험을 토대로 쓴 시고요. 학원이라는 이 제목도 관을 내리다, 땅속에 내리다. 자, 제목에서부터 하강적 이미지가 많이 느껴지네요.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시체를 관 안에 넣어서 땅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내렸죠. 그 땅구덩이를 판 다음에 관을 밧줄을 묶어서 내렸습니다. 그 어떤 경험, 아우를 잃었던 그 슬픔을 토대로 쓴 시다. 굉장히 슬픈 시다라는 거. 자, 박목월의 학원 시험의 포인트를 먼저 잡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학원의 시험의 포인트는요, 대략 3문제 정도 예상을 해보고, 첫 번째는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이 시는 하강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하강적 이미지가 어디에 쓰였는지와 그리고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어떠한 정서, 느낌, 어떠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시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표현 기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관련 시와 연계돼서 나올 겁니다.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연계돼서 나올 건데 높은 확률로 죽음을 소재로 한 시들과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지난번 영상인 제막매가 영상을 꼭 같이 보셔요. 거기에 이 죽음을 소재로 한 시들 여러 개, 한 7개 정도 소개했습니다. 죽음을 소재로 한 시와 함께 비교 대조할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현재 화자가 처해진 상황, 그리고 정서, 그리고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었다라고 하면 상황은 마이너스겠죠. 정서도 대부분은 마이너스일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뭐 종교적인 승화를 한다거나 뭐 다시 재회를 소망하거나 그래도 내가 슬픔에 머물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하면서 어떤 태도가 플러스로 마무리되는 시가 있고, 아니면 여전히 슬픔으로 마무리가 되는,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마이너스로 끝나는 시가 있다. 이 태도는 시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슬픔이라는 정서를 또는 애상적 정서를 마구마구 노출을 했느냐, 아니면 절제했느냐, 자,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뭐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막 영탄번 느낌표 써가면서 계속 세게 노출하는 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게 절제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절제를 하는 것이 이 시를 읽는 독자는 더욱더 슬픔이 극대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어떤 정서의 노출 정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박목월의 하관이란 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자, 지금 관을 내렸다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이제 뭐 보통 지인이나 가족들이 밧줄을 매서 그 관을 땅 안에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한 6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선생님도 아버님을 이제 화장하지 않고 이제 관을 써서 이제 묘지에 묻어드렸는데, 그때 이제 뭐 친척 오빠들이 대부분 이제 한 5명 정도가 밧줄을 이제 끈을 묶어서 땅 아래로 관을 내립니다. 이제 그게 하관한다고 하는데, 보통 관을 내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문법적으로도 맞죠. 그런데 관이 내렸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차마 자신의 손으로 아우를 땅에 묻을 수 없음,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이. 자, 이 부분 화자의 마음속에 관을 묻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두 줄이 중요한데요.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날아내리듯. 자, 둘 다 하강의 이미지입니다. 선생님 형광펜 하는 거 하강의 이미지고, 자, 이 페이지에서 좌르르 하직했다. 자, 하직은 이별의 인사를 했다라도 되겠지만, 관 위로 이렇게 흙을 떨어뜨리다라는 내리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직이라는 것도 하강의 이미지입니다. 자, 하강의 이미지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 해드렸어요. 자,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자, 이거는 제막매가는 불교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기독교적이네요. 실제로 박목월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주여 용납하옵소서 성경이란 단어도 나오네요. 여기서 용납하옵소서는 뭐 용서해달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 죽은 아우를 너그럽게 받아주소서라는 기도조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이제 땅 아래 관을 이제 묻었겠죠. 이제 묻고 그 위에 이렇게 성경을 이제 올려준 거야. 나는 죽은 아우가 아니라 시적 화자 자신이겠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땅 속에 이렇게 관을 이제 묻잖아요. 이렇게 관을 묻으면 이제 위에서 마지막 가족들이란 친인척들이 이제 한 줌씩 흙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이제 하직이라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이다 볼 수 있는데 의미가 중복됐다. 하나의 시어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을 때 우리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직이라는 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흙을 그 관 위로 떨어뜨려 주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어쨌든 하강의 이미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이 시에는 지금 음성 상징을 쓰고 있는데 좌르르는 흙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흙이 떨어지는 소리. 그러면 의성어겠죠? 자, 우리가 의성어, 의태어를 뭐라고 해요? 바로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관이라는 이 시에는 음성상징어를 썼다라고 하면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흙이 떨어지는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했다라고 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는요 죽었다.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극단적으로 뭔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좀 피했습니다. 약간 우회적인 느낌 또는 객관화한 표현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내 동생이 죽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나는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라고 좀 죽음이란 단어를 피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지금 박목월의 하관을 보고 있어요. 자, 현관펜 한 부분 하강적 이미지 잘 보세요. 요 세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후로 그가 누구죠? 죽은 아우죠. 아우를 꿈에서 만났다. 자, 꿈에서 만난 거야. 꿈에서 너무나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꿈에서 아우를 만났습니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이제 평소에 그 죽은 아우가 턱이 좀 길었나 봐요.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이라고 불렀대.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지금 선생님이 영상 찍으면서 약간 이제 소름이 돋는데 너무 슬픈 것 같아.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 되게 슬퍼. 비록 꿈이지만 또는 환청이지만 그 동생이 나를 형 하고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한 그리움에 반갑겠어요. 그래서 오냐? 나는 온몸으로 대답한 거야. 형이 온몸으로. 하지만 이미 죽은 걸 어떻게 만날 수 없죠. 그 사람을 죽은 아우를 진짜 다시 살려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신으로 온몸으로 대답해. 그런데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너의 음성을 나만 듣는 이곳은 눈과 비가 오는 세상. 자, 이번에는 다른 색깔 형광펜이야. 지금 이 연두 색깔 형광펜은 하강의 이미지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형광펜 할게요.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동생 너의 음성을 나만 들을 수 있어. 이곳은 이제 내가 있는 곳 이승이죠. 눈과 비가 오는 세상. 자, 여기를 형광펜 한 이유가 이제 왜냐면요. 이 시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로 보지 않았고요. 가깝게 보지 못했고 단절, 먼 거리감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죽음, 사별을 소재로 한 시들이 여러 개 나와서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 이것을 긍정으로 마무리하느냐 마이너스로 마무리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이승과 저승을 연결로 보느냐 단절로 보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이 시는요. 이승과 저승을 단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마무리가 극복, 초월, 초극이 아니라 그냥 슬픔으로 단절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승과 저승을 단절로 봤다. 자, 왜냐? 내가 아무리 온몸으로 대답을 해도 이미 저승에 가 있는 아우는 내 목소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그 아우가 나를 부르는 형님 하는 건 나는 들어. 근데 내가 오냐 동생아 형아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는 그쪽으로 닿지 않아.
자, 내가 있는 이곳은 눈과 비가 오는 세상, 현실 세상. 이승은 눈과 비가 와요. 오늘도 이 영상을 찍는데 바깥에 지금 비가 되게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이 현실과 이승은 비가 와, 눈이 와. 하지만 아우가 간 저승은 눈과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단절로 봤어요. 서로 다른 세상으로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봅시다. 너는 어디로 갔느냐? 자, 간절한 그리움으로 말을 건네고 있어.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약간 대화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독백체에 더 가깝죠.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빛을 하고 형님, 네가 나를 부르는 소리는 들리는데 내가 너를 부르는 나의 목소리는 너한테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이 미치다가 막 미치다 그게 아니라 닿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이곳 이승은 열매가 떨어지면 뚝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자, 이 부분 좀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역시 이승과 저승의 단절, 거리감을 말하는 겁니다. 이곳 이승은 눈과 비가 와. 열매가 떨어지면, 자, 선생님 한번 펜을 떨어뜨려 볼게요. 소리 들리죠? 그러니까 이곳은 뭔가 열매가 떨어지거나 뭐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인데 네가 간 저승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이야. 달라. 단절이야.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주황색 형아펜 한 거 하강적 이미지. 열매가 떨어진다. 아이고, 펜이 안 나와. 어떡하죠? 분홍색으로 할까요? 자, 열매가 이 부분도 열매가 떨어진다. 이 부분도 역시 하강적 이미지가 한 번 더 나오네요. 하강적 이미지는 어렵게 느낄 필요 전혀 없어요. 뭔가 내려간다,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하강적 이미지다. 아까 하직이라는 말 할 때 이 하직 이 단어가 있는 부분도 하강적 이미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부분은 아우의 죽음으로 인한 허무함도 느껴지고요.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곳은 뚝 하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열매 하나만 떨어져도 소리가 들려. 그러면은 아우가 지금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적막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우가 없어서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하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한 마지막에 이 시가 조금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이라네. 세상이야가 아니라 세상하고 명사죠. 이거 체언이죠.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문장이 서술어로 끝나는데 동사나 형용사로 이렇게 서술어로 끝날 텐데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하고 그냥 시가 뚝 끝났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 이 명사, 세상이라는 이 명사의 시상이 집중되는 효과도 있고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딱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시적인 여운이 또 길게 남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명사로 시상을 종결해서 어떤 그 이승과 저승에 대해 혹은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할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자, 박목월의 하관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볼까요? 하강적 이미지 반복해서 죽음과 소멸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 자, 관이 내렸다. 밧줄로 달아내리듯 하직했다. 이 세 부분 하강적 이미지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관의 표현상 특징.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승과 저승의 단절 표현했고 명사로 지금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어. 시적 여운을 주네요. 음성 상징어 좌르르 흙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의성어. 가끔 어떤 선생님은 흙이 떨어지는 모양이야 라고 해서 의태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학교 선생님의 설명대로 따라가세요. 중요한 것은 의성어든 음성상징, 의태어든 음성상징어를 사용했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죽음에 대한 직접적 표현을 최대한 배제하고 배제했죠. 그래서 하직했다, 좌르르 하직했다 이렇게 관을 내렸다 어떤 상황으로 객관적인 표현을 해서 죽었다는 말을 좀 피하고 있어.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슬픔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다. 자, 계속 강조합니다. 이승과 저승, 현실과 영혼의 세계를 연결됐다, 제외다, 다시 돌고 돈다 이렇게 보지 않았고 그냥 단절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상황에서 마이너스 슬픔을 느끼고 그냥 마이너스로 끝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우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했으나 극복 의지는 없다. 그래서 이 시를 보여주면서 재회를 소망한다, 재회에 대한 의지가 있다, 종교적 승화를 했다 이런 말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는까지는 맞지만 종교적으로 극복했다라는 부분은 이 시엔 맞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 자, 저승은 죽은 아우가 있는 곳, 이승은 이제 형인 화자가 있는 곳이고요. 저승은 내 목소리가 미치지 못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었죠. 단절. 먼 거리감으로 표현하자. 눈과 이승은 눈과 이곳은 눈과 비가 오는 세상.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고 소리가 나는 세상이야. 그래서 이걸 단절로 봤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제망매가와 함께 만약에 뭐 출제가 된다면 제망매가는 19차행가였는데 1행부터 8행까지는 되게 슬퍼하거든요. 여동생 누이가 죽은 시인데요. 여기서 막 슬퍼해. 하지만 9행 10행 맨 마지막 낙구를 보면요. 아야라는 감탄사가 나온 다음에 하지만 내가 미타찰에서 만날 나, 미타찰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에서 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난 열심히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하면서 마지막 두 줄에서 극복, 의지, 종교적 승화로 끝납니다. 하지만 얘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제망매가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라는 거. 자, 다른 연관, 아까도 말했지만 죽음을 소재로 한 연관시가 되게 많고 무조건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망매가 영상을 찾아서 보신 다음에 제망매가 영상이 맨 마지막 10분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박목월의 하관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